사찰제는 계속 진화하는 중이에요. 이 사람의 신체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거냐, 사람의 신체를 찍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신체가 나오고 있는 영상통화 화면을 찍은 거기 때문에 신체를 촬영한 죄라고 볼 수는 없다. 네, 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이혜성 변호사입니다. 요즘에 카첼제 또 여름도 다가오니까 또 카첼제 얘기가 또 나올 것 같거든요. 많이 시대가 많이 변하다 보니까 핸드폰도 많이 쓰고 맞아요. 뭔가 현실에서는 실물 쓰는 변형된 형태로 좀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쵸. 그 카찰제는 계속 진화하는 중이에요. 범죄의 형태도 진화하고 그거에 맞춰서 법률 조항도 진화를 하고 있어서 안 그래도 이 주제는 제가 한번 다루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마침 이 기회를 빌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폰을 이제 다 가지고 다니는 시대가 돼가지고 이건 되냐 저건 안 되냐,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이런 것도 범죄라더라, 뭐 이건 너무 한 거 아니냐 하고 저한테 막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이 법에 좀 알쏭달쏭한 부분도 있고 특히 형법에 특수한 그런 법리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것들을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직접 이걸 찍는 거랑 네. 아니면 찍혀 있는 거를 뭐 제가 모니터나 이런 거 찍는 거랑은 네.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좀 애매한 것 같거든요. 그게 좀 많이 다퉈졌던 포인트예요. 최신 판례로도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작년 말에도 뭐 대법원 판례가 이거를 다루고 그랬는데 그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는데 저도 이 풀네임을 말한 적은 거의 없고 그냥 성폭법이라고 하는데, 성폭법에는 카메라나 기타 기계 장치를 통해서 성적 욕망과 관련해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를 하지 말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신체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거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예전부터 있었어요. 한 10년도 더 된 논의고, 그때부터 얘기를 했던 게 이미 재생되어 있는 동영상을 다시 찍거나 뭐 이런 거는 사람의 신체가 아니지 않냐, 그거는 그냥 모니터 화면이지, 이런 식으로 일단 대법원의 법리는 정리가 됐었는데 여전히 이제 검사님들이 그 문을 두드리시는 것 같아요. 야, 이거는 신체를 찍은 거랑 같게 봐야 되지 않겠냐. 뭐 예컨대 최근에 나온 대법원 최신 판례는 연인 관계였는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영상통화를 켜놓고 샤워를 하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상통화 장면을 녹화를 해놨다가 나중에 헤어지고 나서 좀 안 좋게 헤어지니까 보복성으로 이제 뭐 틱톡이나 이런데 나체 샤워하는 장면이 찍힌 영상을 올렸던 사안인데, 마찬가지로 성폭법이 문제가 됐고요. 거기서도 대법원이 말을 하기를 사람의 신체를 찍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신체가 나오고 있는 영상통화 화면을 찍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신체를 촬영한 죄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유죄라고 판단했던 2심이 잘못됐다. 뭐 이렇게 해서 파기환송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뭐 다행이다 할 수 있는 판단이기도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거나 뭔 차이인가, 화질 차이 아닌가요?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고 내가 피해보는 거는 똑같은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지적을 해주신 게, 법학이라는 게 발전하면서부터 있어왔던 논리예요. 이거나 비슷한데 이거를 처벌하니까 이것도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은 예전부터 있어왔고, 그건 이제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피의자 내지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그거나가 아니라 이거랑 이건 다르지 않냐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건데, 저도 이제 법조인으로서 배운 내용들이나 개인적으로 항상 어떤 판결문의 결과를 봤을 때 이런 분노하는 개인으로서의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들이 뭐 다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나름 입장은 확고하고, 그리고 법률가들의 입장은 확고한 게, 형사법에서는 그거나 라는 말은 절대로 통용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나아가서 그 형사법의 엄격 해석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형법이라는 건 굉장히 무거운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뺏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간이라거나 궁극적으로 가면 생명까지도 뺏어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형사처벌은 국가 단위에서 이제 마음대로 남발하면 안 된다, 이런 문제의식이 예전부터 있어 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나 같아도 형법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문구에서 벗어나면 그걸 처벌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고, 저도 여기엔 아주 동의를 합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몸을 찍으나 뭐 영상통화한 거 찍어서 하나 똑같지 않냐라고 말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그 결과 차원에서의 이슈거든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처벌을 안 받았냐? 아니에요. 이 영상을 유포한 걸로 처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어떻게든 처벌을 받게 만들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꼼꼼하고 세심하게 혹은 여러 행위 태양들을 분리해서 그것들을 잘 입법을 해서 이런 행위들을 막게끔 하는 것이 사실 저는 법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법은 공백이 뻥뻥 뚫려 있는데, 야 이거나 뭐 이거 안 되니까 너 처벌받아 이렇게 하면 너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세상이 많이 좋아졌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막 끌려가서 막 영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뭐 물고문하고 자백시키고, 형사소송법은 피로 쓰여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과거 저희 윗세대 분들이 온몸으로 맞아가면서 이거 안 되네 이렇게 하면 큰일 나네 하는 걸 깨닫고 만들어 온 것들이고, 저는 이 방향에는 의견 동의하는 타입입니다. 근데 이번 대법원 판례 사례를 봤을 때는 성범죄가 워낙
또 뭐 엠번만 포함해가지고 이슈에 따라서 막 정치 이런 거 해서 막 형량이 세지고 그러잖아요. 요 사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개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근데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처벌이 됐기 때문에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지는 않은 사안이라고 보여지고요. 질문하신 취지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체가 아니라 다른 걸 찍어도 처벌할 수 있게 바꿔야 되지 않겠냐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영상통화 화면이 켜져 있었다는 거는 여자분이 킨 거잖아요. 서로 영상통화를 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거 말고 뭐 또 자주 문제가 되는 게 스트리머, 뭐 BJ분들 좀 노출이 심한 화면을 송출하는 거에 있어서 그거를 촬영한다거나 하는 것들과 막 싫다는 사람을 촬영하는 거는 저는 거기에는 행위태양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봐요. 일단 본인이 자기의 지금 뭐 신체 부위의 일부가 화면을 통해 노출된다는 점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본인이 스스로 동의한 상황에서 그거를 촬영하는 행위까지 처벌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거는 너무 처벌 범위를 확장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사안처럼 그거를 이제 가지고 있다가 뭐 딥페이크 합성 같은 거에 활용을 한다거나 다른 범죄적인 행위로 유포를 해버린다거나 아니면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협박한다거나 그러면 그런 행위들이 또 별개의 죄들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걸로 처벌을 하면 되지, 신체를 더 확장해서 해석해서 찍는 거를 전부 처벌하여야 하지 않겠냐라는 식의 관점은 저는 좀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타입입니다.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이 법과 판례 그리고 사례를 많이 다룬 변호사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반대로 수사기관이 이 카찰죄에 대해서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이제 주변에 검사 친구들도 많고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도 이제 이걸로 많이 애들이 불려왔었거든요. 많이 보내셨나요? 제가 이제 보내봤던 입장에서도 일단은 어딜 찍었냐, 찍은 부위가 뭐냐, 그리고 상대의 동의가 있었냐, 이 사진으로만 봤을 때 그게 누군지 식별이 가능하냐, 찍힌 횟수나 장소나 앞뒤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냐, 아니면 정말 뭐 모르고 찍었냐, 이런 다양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법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이 생각하는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탈의한 상반신을 찍었어도 남자끼리 헬스장에서 서로 막 운동하고 우통 벗어가지고 찍은 사진이랑 몰래 막 여자 탈의실에다가 카메라 설치해서 상체를 탈의한 걸 찍는 거랑은 행위태양이 다르잖아요. 당연히 상황에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지게 되고요. 변호사들도 그런 상황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논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준들을 따지는 것과 또 그 다음 스텝으로 어떻게 하면 더 처벌하는지 아니면 좀 덜 처벌받게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더 처벌받게 만들고 싶을 것이고 피의자 내지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덜 처벌을 받고 싶을 텐데, 보통 제가 고려했던 이 가중사유들은 첫 번째로 전과죠. 이놈이 이거를 과거에도 한 적이 있나,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나, 뭐 이런 거를 제일 우선적으로 보고요. 어쨌든 이 카찰 범죄는 확장성이 아주 뛰어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법원 판례처럼 보복성으로 어디 올려버린다거나 아니면 당사자를 협박하거나 어디로 튈지 모르는 범죄란 말이죠. 그래서 이 영상을 활용해서 얘가 뭘 했는가, 그런 것도 중요하게 볼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찍은 장소가 그냥 길바닥에서 찍은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의 집이나 뭐 화장실 같이 그런 내밀한 곳까지도 침입을 해서 찍은 건지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볼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상만 봤을 때 이게 누군지를 알아볼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들도 다 가중적인 요소로 고려가 될 겁니다. 뭐는 가중사유로 반드시 고려하고 뭐는 안 되나 이런 건 없어요. 그 정황을 얼마나 잘 주장을 하고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가, 그게 이제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감경사유는 뻔하죠. 뭐 추범이다, 전과가 없다, 피해자가 식별되지 않는다, 내지는 피해자와 합의를 봤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정말 뭐 이럴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앞뒤 정황상 이렇게 어쩌다 보니 정말 찍힌 거다,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본인이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면은 이런 요소들을 좀 강하게 주장을 하셔서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것들도 필요할 것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이제 본인의 그 방어권을 잘 행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고김세론님 네. 집에서 서로 합의하에 찍혔겠지만 어쨌든 김수현의 하이 실종 같은 네. 그 패션이 찍혔잖아요. 근데 이 사진을 가족분들이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채널에 전달을 했고 가로세로 연구소는 목적성이 있었겠지만 유포를 한 거잖아요. 네. 가려서라도 이것도 다 처벌 대상이 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처벌 대상이죠. 근데 제가 그 사진이 뭔지는 못 봤는데 그게 막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그 신체 부위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사진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찍을 당시에는 서로 다 오케이를 했었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조항도 발전한다고 했잖아요. 그 2조에도 있어요. 찍을 당시에는 허락을 구했어도 뭐 이런 게 있어요. 당사자 간에 가지고 있는 걸 오케이를 한 거죠. 근데 이거를 외부인이 별도로 소지를 하고 유포까지 한 행위는 원칙적으로는 그거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가렸어도 그렇게 될 수 있죠. 물론 가렸다면 그 수위가 좀 더 낮아질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어떻게 가렸느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모자이크를
애매한데 네. 이게 이제 막 형식적인 모자이크가 있고 정말 이렇게 막 대문짝만하게 해서 상상에만 맡겨야 되는 경우가 있고 가렸든 안 가렸든 이 형태가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도 달라질 거고요. 그래서 이 제가 여러모로 주장할 만한 포인트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카찰제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다뤄봤는데 오늘 영상만 보시더라도 아시다시피 너무 많은 베리에이션이 존재하고 다양한 형태의 범죄 행위 내지는 방어 논리가 가능한 범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카찰제와 관련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 도화를 찾아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잘 상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